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고 앞으로 정부와 당 차원에서 그리고 용역과 촉법이라 불리던 스피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메시지 한번 나온 걸로 팔짱 끼고 고개 돌린 지지층이 돌아오긴 힘들 거라는 걸 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는데 뭔가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부터 용역, 촉법, 철거 전문 이런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당분간은 유박 세력 내지는 유박 이용 세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박 세력은 민주당 내에서 정리하고 퇴출되어야 하는 대상이 맞고 실제로 저쪽 스피커들 중에서 이현주의 리박스쿨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제가 아는 범위에선 하나도 없거든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강색동 어쩌고 하는 멸칭 언어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동영 씨와 이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의 언어와 분위기가 어제는 살짝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가요? 큰 틀에서 우리가 코어 지지층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분열되고 민주진영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되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메시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부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와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한 그 민주진영 내에서의 균열과 또는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멸칭 또는 그 근거 없는 이런 비방이 자칫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민생 회복이나 또는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뜻을 같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자체는 일단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뜻을 모아주셨고 어떠한 대상이든 조롱과 멸칭의 언어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는 나오길 바라고 있었고 이 메시지가 실제로 나왔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유박 스피커들 쪽에서 저거봐 문재인까지 나서서 조롱과 멸칭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는데 저것들은 아직도 조롱하고 멸칭 언어를 쓰고 있잖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모아주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확대하고 이끌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국 큰 틀에서 코어 지지층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민주진영을 지킬 수 없다는 대의가 중요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마 팔짱 끼고 고개 돌리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당장 모든 마음을 풀기는 힘드실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 오히려 강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팔짱은 끼고 계셔도 고개 정도는 다시 돌려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뭐였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작이 되려면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당 차원에서 이현주를 어떻게 심판하느냐였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 어제의 메시지가 시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 내지는 판단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판단 지표는 이동영 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댓글을 판단 지표로 삼으시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조직적인 댓글 부대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몇 주 동안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상했던 게 뭐다?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댓글창이 계속 지저분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명박 댓글 공작 사태 때 우리 편인 척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던 팀도 함께 운영이 됐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댓글 부대 관련해서 리박스쿨과 이현주 관련 할 얘기도 꽤 많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잘 모르겠다, 대통령 영상은 아직 잘 안 보게 된다, 이런 의견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이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멸칭 언어를 쓰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이 죄명이라든지 찢
어쩌고 한다든지 네 짜이밍 어쩌고 하는 이런 댓글들은 그냥 이쪽 편인 척하는 세력이구나 생각하고 걸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영 씨와 출연 패널들의 스탠스가 살짝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동영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까지 걸으면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어제 이동영 씨와 패널들이 어떤 말을 했냐, 문조털레요 같은 멸칭 언어 쓰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문제 털려 하지 말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냐? 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멸칭하지 말라니까 이제 진짜 안 했으면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멸칭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뭐야? 촉법 그것도 하죠. 이게 멸칭이야 하지 사실은. 말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털려가 멸칭이면 촉법도 멸칭이 멸칭이지. 용역도 멸칭이고. 용역도 멸칭인 거. 네.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만 첨언하자면 이동영 씨가 문조털레유를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롱과 멸칭의 언어는 썼었습니다. 이것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문조 털려 욕한 사람한테 막 자리 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오창석 이런 사람들이잖아. 뭐 어디 심어줬다, 꽂아줬다. 그러면은 뭐 황교익, 전우영 이런 사람들 왜 얘기 안 해? 그러게요. 늘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문 쪽팔이 종특이라니까 악마화하는 거. 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어디 가서 본인은 멸칭 언어 안 썼다 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런데 일단 확실히 열내면서 멸칭 언어를 쓸 때와는 태도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죠. 이거랑 이어지는 게 세 번째인데, 물론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는 듯한 모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스탠스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동영 씨가 계속 조심스러워 한다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메시지였다고 인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바로 이전 방송에서는 김진애 같은 사람을 불러서 유시민 작가를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요. 김진애 씨는 여기저기 나가서 유시민 작가 비난하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함돈균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부터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봐야 할 건 이동영 씨가 앞으로 뭐 대통령하고 연락한다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이 갈 거다 이런 말을 자중하는지 보면 판단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럼 왜 하필 이동영 씨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거냐?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언론인데요. 재래식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의중과는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오마이TV만 봐도 이쪽은 그냥 확실하게 친김민석 쪽으로 가기로 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원래 재래식 언론은 민주당과 정부에 해대는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재래식 언론이나 여기에 출연하는 국힘당 쪽 패널들은 원래 그렇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재래식 언론 말고 자칭 평론가들, 뉴박 세력에 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멸칭 언어를 쓰며 조롱을 한다면 이쪽은 배후 세력을 의심해봐야 하는 집단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황희두 이사도 리박스쿨 댓글 부대 관련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잖아요. 다만 여기서도 좀 구분해야 할 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한다면서 김민석 의원 쪽에 붙은 사람들은 이것도 뭐 일종의 계파 싸움이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보시되 댓글은 특히나 조직적 움직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댓글은 그냥 당분간 보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동영 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란 그리고 최근 오찬이 보여주기식 쇼라는 인식도 결국 이동영 씨 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좀 왜곡돼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쪽 달래주려고 청와대에서 어떤 제스처가 있을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 당시 했던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그 A라는 인간들 이재명 공격하고 있는 그쪽을 품으려고 뭔가 액션 나올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나는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 이쪽 A인데. 이 작가가 A야. 가지 추구형이야.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방송이 6월 24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소식을 청와대에서 처음 알린 날이 언제다? 다음 날인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스탠스가 바뀐 걸 인지하되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동영 씨와 출연 패널들의 언행과 분위기가 살짝 바뀐 건 맞다. 그러나 아직은 지켜볼 단계고 재래식 언론과 댓글은 원래 그런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고 만약 이동영 씨의 스탠스가 계속 변화하는 와중에 자칭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조롱과 멸칭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쪽은 배우를 의심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김민석 의원의 최근 언행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원래 이런 분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후단협 사태라던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막말이라던가 이런 건 알겠는데 이 정도로 맥락 파악도 못하고 상대방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정치를 하는 분인지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장하는 걸 보면 황당한 게 좀 많더라고요. 우선 검찰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최근에 냈더라고요. 그런데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이런 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당했던 건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 보고 연임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공격하던데 본인이 총리하다가 당대표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연임 가지고 뭐라 할 거면 한병도 원내대표, 박균택 원내 부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연임에 대통령까지 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뭐라 하셔야죠. 앞뒤도 안 맞고 오히려 본인한테 역풍이 불만한 말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발언, 이것도 좀 황당합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이 청와대 스티커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와대 스티커 발언은 뭐였나요? 용역, 촉법이라 불리는 스피커들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마치 본인들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팔아먹는 행태, 그리고 그러면서 조롱과 멸칭, 혐오, 평론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도 없는 상태로 여기저기 배설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마이TV와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말한다? 청와대를 배우라 하더라,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올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중에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유시민 작가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등을 비판하는 일종의 평론가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촉법 평론가, 그다음에 용역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배우의 청와대가 있다는 식의 그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글쎄요. 그렇죠. 뭐, 아니,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얘기하거나 저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누가 됐건 그렇게 어떤 이러저러한 평론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론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라 하는 얘기를 누가 하겠으며 더구나 그거를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든 네. 좀 그런 것에 배후에 있다. 설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니. 어떻게 언론사 대표라는 사람과 전직 총리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나 그 발언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답변을 차라리 안 하거나 질문자가 취지를 왜곡해서 질문하면 내가 이해한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정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영상만 제대로 봤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도 듣고 올까요? 유시민은 40년 만에 탄생한 거예요. 젊은 유시민이 20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맞아. 온갖 일을 다 겪고 지금에 이르러서 늙은 전국구 건달. 왕년의 전국구였던 늙은 건달. 이제 힘 빠지고 애들이 자꾸 나이프 들고 덤비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 늙은 이제 건달이에요. 제크나이프. 그래. 요새 젊은이들이 제크나이프 들고 와서 너 유시민이야? 하고 있지.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들이 유시민이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건가? 거기 뭐 제크나이프에다가 스티커 막 붙여가지고 그 청와대 스티커. 들고 와서 푹 찌르고 막 나 이겼다 막 그러고. 김민석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재래식 언론이 받아쓰기 좋은 자극적인 발언만 한다고 해서 당원들의 표를 얻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3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 추진단 예산 어디에 쓰신 건지, 두 번째는 계엄의 밤 박선원 의원의 보고를 들은 게 사실인지, 세 번째는 총리실과 총리실 산하 기구가 임명한 인사들, 대표적으로 오창석과 노영희 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김민석 의원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공짜는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고 국민의 동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